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어려워 양팀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동산이 어려운 채널에서는 최근 분양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달섬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을 다뤄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 전체를 담으려 하다 보니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동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반달섬의 세부 사항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알아보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며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반달섬의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배우 수익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결정에 있어 가장 많은 걱정과 가장 많은 고려를 하는 부분은 바로 공실 여부인데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을 계약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높은 비율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한 부동산에 공실이 생긴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몫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익형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1순위는 바로 배우 수요입니다. 배우 수요는 임대 관련 사업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좋은 배우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5가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를 희망하는 인구수, 임차를 희망하는 인구의 수준, 임대의 수요 대비 공급량, 임차를 희망하는 부동산 주변의 인프라, 최근 임대 트렌드. 위에 5가지 정도를 잘 파악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계약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사업 운영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 5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반달섬의 배우 수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달섬은 시흥시와 안산시가 합작으로 개발하는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중 안산시가 도맡아서 개발하는 구역으로 안산시 자체에서는 이미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성황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화 MTV 위쪽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거대한 산업단지인 시화 국가산업단지와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이곳은 이미 2만여 개의 업체, 27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첨단 4차 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시화 MTV 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7만 5천여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계획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캐논코리아와 쿠쿠전자, 그리고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인 쿠팡 등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를 속속들이 마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스마트허브 종사자 27만 명에 시화 MTV 종사자 7만 5천 명이 더해져 총 34만 5천여 명의 잠재 수요층을 품고 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종사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20, 30대 종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안산과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 대부분은 스마트허브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들의 급여 수준 또한 일반 회사원의 급여보다 높은 군에 속해 있습니다. 초봉은 3천에서 4천 사이에 분포하며 특히 신설되는 시화 MTV 종사자들은 초봉이 4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급만을 언급한 금액이며 여기에 주기적으로 추가되는 상여금 및 수당까지 더한다면 실제 급여 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젊은 층의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임대 패턴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달섬은 시화 MTV 내에서도 임대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반달섬의 신규 공급량을 보면 A, B, C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C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직접적인 임대 수요를 위한 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 안쪽에 해당하는 구역인 A 구역은 해당 위치에, 섬 바깥쪽에 해당하는 B 구역은 마리나 큐브와 아티스 큐브를 포함하여 이쪽 구역과 이쪽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구역의 임대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공급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달섬을 바라보는 부동산 업계의 판단입니다. 반달섬은 기본적으로 위락과 레저, 그리고 관광이 같이 이루어지는 컨셉의 도심 속 관광도시로 구성, 기획되었기에 오고 가는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시설 사용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전월세 매물은 전체 매물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와 MTV에 대해서 반달섬만의 특성이 도드라지는데 전체 개발 계획에서 반달섬만이 유일하게 일종 상업시설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 상업시설 가능 구역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입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까지 불러 모을 수 있고 반달섬이 지역 내 중심 상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하여 잡화 메이커, 각종 브랜드 식당 및 업체들이 입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프라 형성은 주변 도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분양을 마친 마리나 큐브와 성황리에 분양 중인 2차 아티스 큐브가 반달섬 내에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큐브는 일종 상업시설 구역에서도 메인도로를 끼고 있으며 특히 섬 안쪽에서 섬 바깥쪽으로 이동 시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횡단보도의 초입부에 위치해 있어 반달섬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보여지는 랜드마크 성격의 아우라를 내포하는 건물로 향후 부동산 가치 프리미엄 반영에 있어 가장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누릴 것입니다. 지역 내 부동산 임대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임대 수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임대층은 바로 지역 내 직장인입니다. 특히 안산시와 시흥시는 스마트허브 등 각종 산업단지 시설로 인하여 직장인의 임대 수요 부분이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직장인 임대층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추거나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저렴한 곳 위주로 찾았다면 최근에는 거주하는 곳의 컨디션부터 시작하여 주변 인프라, 건물 보안성 및 접근성 등 본인의 생활 위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요즘의 임대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에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을 발생시키지만 과거와의 차이라면 당장의 풍족함을 위해 소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지금의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에 더욱더 많은 지출을 감수합니다. 안산시와 시흥시의 임대 지표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안산에 많고 많은 매물 중에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공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반면에 낡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매물의 경우 임대료가 많이 저렴함에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도 정왕역 근처에 임대 물건이 많지만 굳이 조금 더 멀리 위치한 대구 신도시까지 이동하여 임대 매물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수입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안산 및 시와 스마트허브 그리고 시와 MTV 종사자들은 이미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달섬의 배후 수요에 대하여 자세하고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반달섬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챕터 2 반달섬의 도로와 그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